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분명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던 주택에 종부세가 나와서 혹시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종부세에서 주택수 제외와 합산배제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 이제 주택분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이미 고지서를 받았을 거예요. 그 고지서 받으면 고지서대로 납부하신다면 12월 15일까지는 납부하셔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이 고지서 받고 나서 이거 계산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분들 위해서 납부하시기 전에 주의하실 만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지서 받고 나서 계산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그렇습니다. 합산배제의 의미와 주택수 제외, 이 두 가지를 좀 헷갈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합산배제는 주택수에서도 빼주지만 거기에 추가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예 빼주는 거죠. 하지만 주택수 제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주택수에서는 빼줍니다. 하지만 그 주택의 공시가격은 합산해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게 큰 차이점인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떠한 주택들이 가능하냐면 첫 번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6년 또는 10년짜리, 과거 8년짜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받잖아요. 일정 요건 충족하면. 그런 주택들이 주택에서도 빠지고 공시가격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이고요. 그리고 주택수 제외라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빠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종부세 세율 적용할 때 빠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먼저 종부세 합산배제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겁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6년짜리, 10년짜리, 8년짜리 이렇게 일정 요건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받는 거, 주택에서 빠지고 공시가격도 합산하지 않는 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그 임대주택,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고 일정 요건 충족한 주택이겠죠. 그거 외에 하나만 집을 가지고 있다면,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 해당 1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거주하지 않고 그 주택마저도 임대를 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건 한번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세대가 주택을 A, B, C 세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B하고 C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자, 이때 이 당사자가 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A주택, 여기에 실제 거주한다면, 살고 있다면 이때는 이 두 개를 주택을 안 보니까 1세대 1주택자가 돼가지고 12억 공제를 받고, 그리고 만약 이제 이 세대가 연세가 많으시거나 해당 주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보유기간별, 연령별 세 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B하고 C는 주택에서도 제외가 되고 공시가격도 합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주택만 가지고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종부세가 나오겠지만 12억 이하라면 종부세가 안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런데 똑같은 이 사례에서 B와 C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A주택, 여기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이 주택마저도 세를 주고 있다면, 전세나 월세, 이때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는 다주택자로 봐가지고요.
9억 공제받고, 그리고 구공제니까 보유기간별, 연령별 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B하고 C는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 두 주택의 공시가격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택의 공시가가 9억 이하면 종부세가 안 나오지만 9억을 초과한다면 종부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핵심은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충족한 그 주택 외에 나머지 하나만 갖고 있을 때 이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로 12억 공제받지만 거주하지 않고 그 주택도 세를 주고 있다면 그때는 다주택자로 봐서 9억 공제받는다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주택수 제외 부분인데요. 먼저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에서 빠지는 요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부세법에 1세대 1주택자는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아니면 일시적 2주택이거나 상속주택이거나 아니면 지방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세부 요건을 보시면 먼저 일시적 2주택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갈아타려고 추가로 새로운 집을 구입하고 그 집을 구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먼저 가지고 있던 거, 요걸 매도하면, 팔면 그게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이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상속주택, 집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로 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죠. 보통 부모님 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다시 3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니은과 디귿을 보면 만약 상속받았는데 그 상속받은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라면, 100%가 아니고 40% 이하이거나 아니면 상속 지분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 지방은 3억 이하라면 이 둘 중 하나 요건은 기한 제한 없이 계속 주택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이 니은과 디귿 조건을 오버해가지고 만약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이 40%를 초과했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초과, 비수도권 3억 초과라면 그때는 5년까지만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라는 거고요. 지방 저가주택은 이제 수도권 밖에 있어야 됩니다. 지방이니까. 다만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군, 옹진군, 이 4개 군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밖에 군 읍면지역, 그리고 이제 수도권 밖에 있는 도지역들, 자, 이런 곳들에서 공시가격 4억 이하인 한 채만, 2채 이상 안 됩니다. 한 채까지만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지방 저가주택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라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12억 공제받고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이 법령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정 요건 충족한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충족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이것도 주택에서 빠집니다. 자, 이번에는 세율 적용할 때 주택에서 빠지는 건데, 앞선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나 상속이나 일시적 2주택, 지방저가 주택 한 채 다 똑같이 빠집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은 종전과 신규주택이 있다면 요게 빠지는 거죠. 신규주택이. 요거는 똑같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형 신축주택하고 준공후 미분양, 이것도 세율 적용할 때 주택에서 빠집니다. 세부 요건을 보시면 먼저 소형 신축주택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가액은 수도권 6억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이하. 그리고 이제 최초 계약입니다. 분양 계약을 최초로 체결해가지고 취득한 거, 신축이니까. 그 다음에 최초 입주예요. 분양 계약은 맞지만 이거 분양 계약 체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 주택에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가끔 이제 집을 짓는 분양업자가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 분양하기 전에 먼저 전세를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입주한 사실이 없는 그런 신축주택. 그 다음에 취득 시기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없고는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만 가능하다는 거, 소형 신축은. 그리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은 수도권 밖 6억 이하입니다. 수도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의 미분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도권 밖 지역으로 분양가 6억 이하. 그리고 역시 분양주택이니까 분양사업자한테 분양받는 거고, 최초 계약해야 되고,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 취득 시기는 24년 1월 10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올해까지였는데 지난 11월 28일 날 개정돼 가지고 내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되고 수도권 밖에 소재해야 됩니다. 수도권은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와 종부세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 제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어떤 사람이 공시가격 20억짜리 집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A주택입니다. 이 상태에서 갈아타려고 이사 가려고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합니다. 이 B주택의 공시가격은 10억이에요. 자, 이때 이 A와 B가 일시적 2주택 이게 성립이 된다면 B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이 신규주택 B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거죠. 다만 이때 합산배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단순하게 주택에서만 빠지는 거고 공시가격은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12억 공제를 받고 보유기간별, 연령별 세액공제도 받는 거죠. 계산식을 보면 20억 더하기 10억 1세대 1주택이지만 공시가격은 더하는 거죠. 그리고 12억 공제받고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그리고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출세액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거니까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도 받는 거고. 근데 만약에 3년 내에 팔지 못했다 라고 하면 그때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다시 하고요. 무조건 세금 내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가사세까지 더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 핵심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그 주택의 공시가격은 합산된다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인데 그림 보면 어떤 사람이 주택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이에요. 자, 여기에 추가로 지방의 저가주택을 구입합니다. 그 주택의 공시가격은 4억입니다. 자, 그러면 집 하나와 지방 저가주택 한 채니까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하지만 이 지방 저가주택은 단순하게 주택수만 빠지는 거지 공시가격은 더한다는 거죠. 더한 금액에서 12억 공제받는 거고, 그래서 계산식을 보면 12억 원래 갖고 있던 거 더하기 4억 지방 저가주택 여기에서 12억을 공제받고 계산한 다음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이니까 12억 공제, 세액공제. 자, 이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상속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지방 저가주택 한 채 하고 추가로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또 상속주택 이렇게 3개 가지고 있었다. 이 경우도 다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각각의 공시가격은 다 합산하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하고 주택수 제외주택 이걸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섞여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집을 3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고요. 그 주택의 공시가격은 15억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상속받아가지고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거죠.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8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자, 이럴 때 종부세를 계산해 보면, 자, B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니까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주택에서 빠지죠. 그리고 이 C주택도 상속받은 거고 요거 충족했으니까 이것도 주택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B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니까 주택에서도 빠지고 공시가격도 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C는 주택에선 빠지지만 공시가격은 합산되는 거죠. 그리고 C도 공제받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종부세는 원래 가지고 있던 거 15억 더하기 그 다음에 상속주택 8억, 이 6억은 더하지 않죠. 합산 배제니까. 그렇게 15억 더하기 8억, 여기서 12억 공제받고 계산한 다음에 산출세액에서 1세대 1주택자니까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하실 게, 지금 이 사람은 이 A주택에서 살고 있잖아요. 만약 거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때는 앞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이 집에 살 때만 10억 공제했잖아요. 살지 않았으면 이때는 9억 공제가 됩니다. 네, 이건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하고 종부세 세율 적용할 때 주택에서 빠지는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섞여 있을 때. 자, 그림 보시면 이 사례자는 주택을 4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시가격 26억짜리 집 하나 가지고 있고요. B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충족했고 공시가격은 6억입니다. 그리고 소형 신축주택 공시가격 3억짜리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 주택 역시 공시가 3억입니다. 이렇게 4개 가지고 있다면, 자, 이때 이 사례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형 신축하고 준공후 미분양은 단순하게 주택에서만 빠집니다. 네,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빠지는 조건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례자는 다주택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있으니까 이 주택 A에서 거주하고 있느냐, 거주하지 않고 있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그냥 다주택자가 됩니다. 이 2개 때문에, CD 때문에. 자, 그래서 이 B주택은 주택에선 빠지고 공시가격 합산 안 되는 거고요. C와 D는 주택수만 제외되고 공시가격은 합산이 됩니다. 그러면 다주택이니까 9억 공제받겠죠? 계산식을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거 26억 더하기 C, D 3억 더해가지고 9억을 공제받고 계산한 다음에 다주택이니까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 공시가격이 합산되는데 이 C와 D 같은 경우에 주택수 제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아니 뭐 빼준다고 했으면 B처럼 금액도 빼주지 주택만 빠지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거는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보시면 핑크색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일반 세율이 아닌 중과 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중과되는 거, 세금 더 많이 내게 하는 거. 그게 어떤 요건이냐면, 일단 집이 3개 이상이면서 과세 표준이 12억 초과할 때예요. 주택이 3개 이상. 자, 그러면 여기서 이 2개가 만약에 주택수에서 안 빠진다면,
1개, 2개, 3개, 3주택으로 이게 중과되는 거예요, 세율이.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만약 이 과세 표준이 10억 초과한다면. 예. 그런데 이걸 주택으로 안 보니까 과세 표준이 얼마든 간에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세율로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수 제외가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의미가 있게 됩니다. 과세 표준을 따져봐야겠지만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주택이 3개 이상이 되면 종부세가 중과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주택수 제외는 큰 혜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수 제외하고 종부세에서 합산배제 그 의미를 좀 구분해 봤는데요. 아마 고지서 받아보시고 계산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주택수 제외를 합산배제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합산배제까지는 아닌 거니까 조심하시고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